오늘 해운 조선주 섹터들이 굉장히 강해서 그 해운 조선주 중에 조선 관련주 중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그래요.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국조선해양, 한진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이렇게 5가지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멤버십 가입하시면 보다 다양한 혜택이 있고요. 업로드와 동시에 시청도 가능합니다. 또 영상 제작에 있어서는 저한테 큰 힘이 되기도 해요. 또한 당부드릴 말씀은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에게 있고요. 책임도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오늘 강한 섹터 중에 하나죠. 조선업 섹터가 굉장히 강했어요. 아무래도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이 많이 부각이 되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종목들을 보면, 음, 이 섹터에서 강한 종목 중에 해운주와 조선주가 있는데 그 중에 조선주를 살펴볼 거예요. 이 조선주 섹터에 속해 있는 게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국조선해양, 한진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이 삼성중공업은 제가 오늘 아침에 한번 영상 찍어드렸었죠. 오늘 좋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꽤 올라갔다 왔어요. 고가인 5%대 갔다가 큰 급등은 아니지만 박스권이 횡보하는 걸 돌아서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먼저 대우조선 해양 먼저 살펴볼게요. 주식을 볼 때 월봉을 기준으로 지금 원체 또 시장들이 좋아서 힘이 있고 좋아서 실적으로 종목들이 꼭 그 조선주나 해운주가 아니더라도 상당히 좋은 편이긴 합니다. 이 대우조선해양 같은 게 월봉 차트를 보시면 예전에 좀 위기가 있었나 이렇게 그 바닥을 투바닥을 이렇게 때렸었고 라고 월봉에서 3월달에 이제 코로나 사태를 못 피해가면서 깊은 조정이 있었죠. 10,000원에서 28,000원 다른 종목도 선행배 같은 게 크게 간 편은 아니지만 이 친구가 이제 월봉에서 이렇게 그 언제냐면 5월 달에 대량 거래가 시연이 됐어요. 5월 달에 6월 달에 참 죄송합니다. 6월 달에 대량 거래가 시연이 되면서 이렇게 작은 박스권에 갇히게 되죠. 즉 월봉상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변곡점이 하나 있는데 이 자리에서 이게 박스권에 갇히게 되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자리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10개월선까지도 깨놓고 위협을 했다가 다시 한번 11월 달에 거래량이 실리면서 들어왔고 저번 달에 더 이상 추가를 밀리지 않고 이게 이쁜 이게 십자 도지형 이런 게 생겼어요. 이 십자 도지형이 생긴 위치가 황금기어선의 위치이기 때문에 근처죠. 저 높은 데 생긴 게 아니고 상당히 좋은 지표고요. 요때 보면 매물대가 약간 있어요. 옆으로 간 구간 매물대가 있으면서 여기에 그 요렇게 변곡점이 하나 생겼죠? 요 자리에. 요 자리입니다. 가격으로 보면 33,000원대가 돼요. 즉 이 친구는 33,000원대를 가다가 한번 약간 조정을 거칠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고요. 주봉에서 보시면 그 매물대들이 이렇게 위에 좀 많이 있죠. 그 월봉에서 있듯이 당연히 주봉에서 보시면 요렇게들 존재를 해요. 요렇게 이 자리를 이제 뚫고 가야 비로소 이 친구가 큰 상승이 이어지는데 일단 최초의 5선을 이탈했을 때 조금 위험하다고 그랬듯이 12월 18일 날 첫 주 때 이렇게 5선 이탈해 버렸어요. 그럼 밑에 10주선까지 밀릴 수 있는데 10주선을 딛고 저번 주에 이제 그 12월 마지막 달에 돌아서 나가는 5주선의 회복이 있었고 이번 주에 5선에서 이쁘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5주선의 회복과 함께 이렇게 황금일선의 회복은 일봉으로 이제 상황을 끌고 오면 저렇게 오주선의 회복과 황금일선의 회복은 좀 좋은 상승을 의미하는데 사실 어제 그 12월 30일 날 자리가 좋았어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일봉에서 중요한 변곡점 자리가 하나가 있는데 어제 이 근처에 최대한 붙여놓은 거죠. 이렇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오늘 여기를 돌파해야 나가는데 5일선 딱 들고 여기를 돌파하면서 나갔습니다. 나갈 때 바로 이렇게 거래량이 실렸죠. 거래량이 실렸기 때문에 이 친구는 추후 내일도 이 자리 밑으로만 즉 조정을 받을 때 이 자리가 되겠죠. 조정이라는 게 꼭 이 종목에 대한 조정도 아니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이 지수에 대한 조정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수에 대한 조정이 또 들어올 수 있을 때는 이런 자리들 이렇게도 또 이탈을 할 수가 있으니까 최대한 이 자리 밑으로 들어오지 않는 게 중요해요. 보시게 되면
이렇게 5일선, 즉 27,000, 28,000원대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여기서 이쁜 십자 도지형이나 다시 음봉으로 살짝 돌려놓고 다시 돌아가는 모습이 나오면 이쪽으로 추가로 이어질 수 있는, 상승이 이어질 수 있는 여력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항상 꼬리들을 달 수 있고, 월봉에서도 마지막 변곡점인 이 자리를 꼬리 맞고 떨어질 수 있어요. 최고 중요한 건 이 자리를 그냥 강하게 양봉으로 깨끗하게 돌파해 나가주면 다시 한번 좋은 모습으로 상승할 수는 있어요. 아침에 말씀드렸던 두 번째 삼성중공업인데요. 월봉에서 보시면 이제 바닥 탈출형이죠. 이렇게 보시면 여기 그 월봉 외바닥에서 이 황금경선 돌파 시도 실패한 게 20년도 6월 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 둘, 셋, 넷, 5개월째 그 하락과 옆으로 가는 횡보를 하다가 다시 한번 강한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월봉 기준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거죠. 20년도 11월 달에 들어왔고, 들어오면서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여기 월봉에 대한 변곡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가 되죠. 가격으로 보면 8,700원대 이 자리가 돼요. 즉 이 친구는 상승하다가 이 8,700원부터 1,600원 이 자리에는 매물대를 맞을 확률이 꽤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끌고 오시면 이 자리가 돼요. 이제 상승하다가 이 자리에 들어왔다가 꼬리 달고 떨어질 확률이 있는데, 주봉에서 보시면 보통 이 조선주들이 거의 다 그래요. 예전에 이제 오랜 기간 하락하고 옆으로 횡보하면서 이 조선업이 살아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 매물대들이 많이 쌓여 있어요. 이렇게 쌓여 있고, 일봉에서 보시면 이 앞에 이렇게 잔잔하던 거래량, 즉 거래량이 거의 없었죠. 거래량이 거의 전무하다가 이때 한번 이제 세게 들어왔어요. 이날이 언제냐면 20년도 6월 5일, 이 6월 5일에 속한 주, 이 주에 한번 들어왔고, 또 조용하다가, 다시 한번 11월 달에 속한 주, 이제 들어왔어요. 월봉에서 보시면 바로 그때가 6월 달, 요렇게 11월 달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일봉으로 끌고 오시면, 요렇게 이제 잔잔하던 6월 달에 한번 거래량이 터진 이후에 꽤 오랫동안 하락하면서 또 거래량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가가 지지부진하게 움직였죠. 사실 이때 다른 종목들은 많이 올라갔었는데 조선주들은 굉장히 약했어요. 그랬다가 다시 한번 어디서 강한 슈팅이 나오게 되냐면 11월 23일 날 슈팅이 나오면서 우상향을 잘 유지하게 됩니다. 이 친구는 어제가 되게 좋았는데 지표가 오늘 그 조선업이 좋은 이유는 어제의 종가의 자리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중요한 변곡점과 매물대가 있어요. 매물대가 있는데 이 자리를 바로 이렇게 강하게 뚫어주었습니다. 이 거래량이 실리면서 어제 뚫어주었기 때문에 오늘 추가로 이 자리까지 밀리지 않고 살짝 운봉으로 밀렸다가 고가인 오프를 갖고 조정을 거쳤는데, 근데 이 친구는 지금부터 이 빨간 박스, 즉 여기 변곡점이 있죠. 이 자리에 들어오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또 5일선 이제 따라 올라갈 거예요. 5일선 매매, 5일선 2주 근처로 매매하시고 깨면 손절. 이 방법이 제일 정확한 방법 같습니다. 세 번째로 한국조선해양을 살펴보면 이 월봉에서 거의 그러니까 이 조선주들 패턴이 다 거의 비슷해요. 삼성중공업처럼 외바닥에서 이제 바닥 탈출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렇게 이제 한국조선해양이랑 대우조선해양처럼 월봉에서 이렇게 쌍바닥을 그려놓고 탈출하는 형태가 있기도 해요. 하지만 이 조선주의 특징은 그동안 이제 긴 조선업에 어떤 특별한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옆으로 길게 횡보를 하면서 이렇게 큰 박스권과 매물대들이 존재하게 돼요. 즉, 이 매물대를 돌파하기가 마냥 쉽거나 그렇진 않은데 거래량이 중요해요. 아직은 이 조선해양의 거래량을 보면 앞전에 비해서 특출난 거래량은 없죠. 그 삼성중공업이나 이런 그 월봉을 보시면 이렇게 앞전 거래량에 비해서 특출난 거래량이 있는데, 유일하게 이 한국조선해양 그런 특출난 거래량은 없고요. 대신에 그냥 일봉에서 보시면 꾸준하게 이렇게 적당한 거래량을 싣고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봉에서 보시면 이 중요한 황금 계열선을 자본 달 12월 달에 돌파했어요. 꼬리 달고 돌파했고 지금 60개월선에 이제 저항선에 부딪혀 있죠. 아까 말씀드린 요 매물선에 부딪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매물선 맞고 조금 이제 힘들어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돌파할 수도 있는데, 이 그거에 대한 이제 기준은 거래량이 말해줘요. 지금 할애 거래량이 보통 60만 주, 29만 주, 30만 주 이러다가 오늘 처음으로 100만 주가 터졌는데, 이 이상, 즉 500만 주, 700만 주, 1000만 주 이상 터져야 이 월봉에 이 매물대들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아니면
음봉, 양봉, 음봉, 양봉 그리면서 작은 거래량으로 꾸준히 우상향 해주는 그런 모습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이 친구는 이렇게 월봉에서 그 매물대 보셨듯이 일봉에서 이렇게 많은 매물대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오늘의 이 조금 좋은 상승은 이제 이 조선주들이 언제 섹터적으로도 가겠지만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단계적으로 매물대들이 있어요. 즉, 첫 번째 이 변곡점 이 자리를 돌파했을 때, 이 자리를 돌파했을 때가 바로 이때죠. 12월 11일, 그러니까 다시 한번 17일이나 이렇게 28일 같은 날 다시 그 변곡점 근처까지 왔다 돌아 나가고 다시 이 자리를 이 두 번째 이 변곡점을 뚫으면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러한 모습 계단식으로 다시 올라갔다가 또 착착착 내려와서 요런 자리들 두 번째 변곡점이 되죠. 즉, 요 자리를 다시 올 거예요. 이렇게 왔을 때가 재매수 타이밍이 되고 이런 자리를 딛고 또 계단식으로 올라가 줘야지만이 꾸준히 우상향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보통 한 방에 큰 거래량으로 매물대 소화를 하거나 일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조선업, 해운업 이런 게 요즘에 시장이 좋고 또 이제 운임지수 같은 게 올라가면서 좋았던 거기 때문에 그동안에 긴 박스권에 있는 이런 데 매물대를 쉽게 무시를 못 해요. 그래서 그런 매물대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고 특히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 월봉에서 특출난 변화라든가 엄청난 거래량이 있지 않기 때문에 한 번에 급등한다거나 이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고 설사 그렇다 해도 주식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렇다 해도 이 매물대를 뚫어주는 강한 거래량이 필요하고요. 일봉에서도 이 자리 밑으로 더 이상 이탈하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음은 한진중공업이에요. 한진중공업의 월봉을 보시면 아직 다른 존재하고는 틀리게 이제 좀 높이 이렇게 올라간 건 아니고요. 이 저번 달에 5개월선을 유일하게 이탈했어요. 다른 종목들은 황금기월선까지 돌파해줬는데 이 친구는 차근차근 그러니까 일봉에서 계단식이 아니라 월봉에서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죠. 5개월선 돌파, 안착, 돌파, 그리고 저번 달에 5개월선 돌파하면서 이렇게 10개월선을 잘 지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10개월선을 잘 지지한다는 얘기는 여기서 반등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주봉에서 보시면 그 20주선 지금 황금주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을 해줘야 되고요. 5주선 회복과 20주선 해줘야 비로소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황금일선 아래에 있죠. 그리고 여기 위험할 뻔했는데 여기 일봉에 중요한 변곡점 자리가 하나가 있어요. 즉 이 친구가 이 자리를 이탈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큰 조정이 올 수 있어서 저 자리가 바로 월봉에서는 이렇게 10개월선이 돼요. 즉 이 친구가 이제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앉겠어야 되는데 다행히 앉겠기 때문에 지금 돌아나가고 있고 굉장히 이제 바닥권에 있는 이런 주식이 돼요. 따라서 지금부터는 이제 이 황금일선 맞고 떨어진다든가 황금일선 돌파하는 꼬리들, 즉 이 친구가 이제 신규로 매수하거나 그런 메리트가 있으려면 여기부터 여기 그 황금일선에 대한 변곡점 이런 자리들까지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긴 꼬리가 달린다든가 이런 어떤 특이한 패턴을 보여줘야 돼요. 예를 들면 앞으로 와볼게요. 앞으로 오게 되면 요 날 있죠. 요 날 이 황금일선 근처에서 이렇게 긴 꼬리를 단다거나 이런 식으로 긴 꼬리를 단다거나 거래량이 앞에 잔잔한 걸 다 잡아먹는 작은 거래량들 다 잡아먹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꼬리가 달렸을 이 시초에 황금일선 칠 때가 바로 스윙에서 좀 매수 타이밍이 되고 여기에 좀 큰 수익을 누릴 수 있었겠죠. 마찬가지로 지금 변곡점 아래 굉장히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 차근차근 모아가면 좋은 주식이긴 하지만 시간은 좀 걸릴 것이고요. 또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여기서부터 거래량이 실리면서 꼬리 달고 떨어지고 어떤 특별한 변화, 최소한 이 앞에 있는 거래량 정도를 잡아먹는 이런 거래량들이 몇 번 나와주면 비로소 시장에서 관심을 좀 받는구나 하고서 진입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되고 지금 좀 싸게 모아가는 맛은 있어도 큰 변화나 이렇게 보기에는 약간 어려운 점이 있어요. 한진중공업은. 마지막으로 현대미포조선을 볼게요. 이 유일하게 조선주 중에 이 현대미포조선이 굉장히 강해요. 강하고 그 앞전에 그 말씀드렸듯이 이 다른 조선주 같은 경우 이 앞에 있는 매물대들 때문에 제가 좀 힘겨워할 거라고 그랬는데 이 친구는 이 매물대를 거의 11월 달에 강한 거래량으로다가 이 정도까지는 거의 소화를 해놨어요. 굉장히 좋은 지표죠. 여기가 보면 그 황금계열선에 대한 변곡점이 하나가 있어요. 중요한 자리인데 이 자리를 이번 달에 지금 강하게 돌파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하고 좋은 지표고요.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월봉에서 비록 이렇게 높은 자리는 아니지만 이쪽 5개월 선쯤에 대한 변곡점이 하나가 있는데 가격으로는 6만 원대가 돼요. 일봉에서 보시면 다른 조선주하고 틀리게 이렇게 잔잔하던 거래량 속에서 대량 거래들이 계속 실려 들어왔죠. 그러면서 주가가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150만 주, 90만 주 터졌고요. 오늘 굉장히 좋은 지표가 하나 있었는데 일봉에서 바로 이 자리를 돌파한 거예요. 일봉에 보면 12월 17일에 중요한 변곡점 자리가 하나 생겼어요. 여기를 이렇게 거보면 요때 19년도 6월달 이때부터 밑에 있던 물량들인데 이 자리를 돌파했다는 얘기는 이제 그 다음 변곡점에 대한 도전이 있을 수 있겠죠. 바로 이제 이런 자리들이 돼요. 여기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저기를 한 방에 뚫어주려면 오늘 거래량 터진 거, 오늘 거래량이 거의 이제 200만 주 이상 터졌는데 이 이상의 거래량으로 500만 주, 1000만 주가 터지면 저 물량까지도 다 소화해서 이렇게 전고점을 뚫어버리는 이상이 생기겠지만 만약에 저런 정도의 대량 거래가 아니라면 다시 한번 조정이 들어올 수 있고요. 조정이 들어왔을 때 바로 이 5만 원대, 즉 정확히 한 5만 6, 700원대의 이 자리가 있어요. 이 변곡점, 아까 빨갛게 거렸던 변곡점인데 이 변곡점 이하로 내려오지 않는 게 중요해요. 즉 이때부터 이제 만약에 음봉으로 양봉으로 갔다가 음봉으로 떨어지고 5일선 따라 오려고 하면서 5일선, 11선, 21선 근처에서 더 이상 이 가격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여기서 조정을 잘 받고 새롭게 돌아 나간다면 좋은 새로운 신규 매수 타이밍이 돼요. 이 거래량이 이때의 거래량에 비해서 지금 압도적으로 거래량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지표고 실적이라든가 수주라든가 이런 게 받쳐주듯이 이 친구 추후에 조금 관심을 가져갈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식은 깨야 될 자리를 깨면 안 돼요. 절대 지지해줘야 될 자 가격은 지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이 가격을 잘 지지하고 돌아 나갔을 때 신규 매수 타이밍이 되고요. 높이 올라가서 쫓아가 사게 되면 꼭 물려버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반드시 지지선 하나 거놓고 이 지지선을 딛고 돌아 나갈 때가 바로 가장 좋은 지표라는 거 이걸 명심해 주시면 좋아요. 주봉에서 보시면 지금 5주, 6주째 올라오다가 3주를 조정받았는데 위협이 되는 10주선 장기 지표가 아래 중기 지표인 이 주봉의 10주선 이탈하지 않고 돌아섰고 5주선을 회복해 주었기 때문에 수목금 3거래일 남았죠. 이 수목금 3거래일 동안 5주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다음 주에 다시 10주선과 5주선의 이격이 좁혀질 거예요. 이 상황에서 5주선에서 돌아 나가주면 다시 한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주식입니다. 이상 조선 섹터에 관해 살아봤고요. 내일장에서 조금 상승이 예상되거나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을 찾아서 다시 한번 영상 찍어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